이때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의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복조의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죠. 송장의 밑줄 시체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진다. 복실과 분어미 복실 동그라미 분어미 동그라미 의아하여의 밑줄. 의아하다는 뭐야? 의잉?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갑작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을 놓고 온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힐끗힐끗 온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예요? 복조가 죽었고 복실과 분엄이 동리 사람들도 울고 있다. 부엌에서 나오며 왜 누르니? 어머니 복조예요.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까 범바이 틈에 꼈습니다.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당담해? 뭐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어. 현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노호부를 서기와 윤첨지가 양편에서 꽉 붙들고 들어온다. 놔. 두고 볼 거 아니야. 참어. 참는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은 작은 형이요? 붙들고 온다. 그럼 서기는 저기 복조의 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으니 다행이군. 시체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첨지는 현재 차분하죠.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똑똑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더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뺏겼지. 다리도 없어요.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 것의 밑줄. 그래서 어부의 삶이 지금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 벼랑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괭이를 가지고 나온다. 뒤따라 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직갱이로 노호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호부 쓰러진다. 이 괭이가 무슨 괭이인 줄 알아? 덤비려다가 처의 너무도 헬쓱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온다. 내가 맑은 물 떠놓고 수신께 밀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가 아니야. 계속해서 뭐예요? 복조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력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배곡 같은 모래가 깔려있지. 거기서 팔다리 쭉 뻗고 눈 감았을 거야. 한마디로 힘들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 눈에 완연히 보이는 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쑥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 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담은 입이 너무나도 쓸쓸해. 사이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퉁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레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놓고 동쪽을 보고 기다려야지. 뭐 때문에 울어들? 계속 뭐하고 있어? 아줌마 정신 나갔지 거의. 이해됐죠? 어머니.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아버지. 노호부. 내 알 것 아니야. 그럼 노호부가 바로 누구였다? 저기 복조의 아빠. 그러면 저기에서 처가 바로 누구였다? 복조의 엄마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멀리서 처의 웃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실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윤첨지 북망산으로 가지. 촛불 하나 안 켜고 관도 없이 어딜 가요?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싼가? 뒷칸에 건부락지 쓸어가도 휘쓸어가면 고만이야.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난 항구로 가겠다.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른을 그렇게 휙 치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는 있는 데짜 가슴만 졸이지. 울며 웃으며 한 세상 살다 그럭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수설하기가 싫으냐? 서기 울면서 등장. 어머니가 갯가에서 괭이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벼랑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누나야 어머니는 한 세상에 참말 헛사셨다.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다든. 복실이는 누나래요. 굴뚝에 연기 한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 연기 한번 무럭무럭 피어오르다의 밑줄. 이거는 밥 짓는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뭔가를 먹어본 적은 없다.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똑똑하게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 밤 갯가에서 조개를 잡으며 긴긴 신장로로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이제 물결이 자는구나. 먼동이 트는군.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아졌지. 자네 한 잔 쭉 들이키고 수염 닦는 듯이 어선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여집에 횡하니 다녀올 테니. 작품 내용 이해됐나요? 죽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슬퍼하고 있죠. 엄마는 부정하고 있고요. 아빠는 씨발 내 인생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됐나?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복조와 복실은 평소에 친했던 이웃이다. 복조와 복실은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었죠. 서기는 형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죠. 엉엉 울었었습니다. 윤첨지는 노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윤첨지가 노부를 계속해서 옆에서 케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엄이는 항구로 돌아가려 한 건 맞아. 근데 친정이 있다고는 안 했어. 친정이 뭔지 아나요? 뭔데? 그치. 친가 쪽 가족. 오케이? 그러니까 엄마의 가족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죠. 복실은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 행복했다고 하나요? 단 한 번도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대요.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시각적인 활용을 해서 알려주고 있어. 기억은 쇠뿌리로 배가 내다가 보니 범바의 틈에 꼈습니다. 기억 보자. 물이 뚝뚝 떨어진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죽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추후에 죽고 난 후에 시체를 보여주고 있다. 시각적으로. 1번은 맞는 말. 기억과 상반된 니은의 정보로 인해 그러면 기억은 죽었고 니은은 안 죽었다는 이야기여야 돼. 기억도 죽고 니은도 죽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디귿 봅시다. 디귿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멀리서 처에 웃는 소리, 우는 소리, 엄마 미쳤다에 대한 이야기죠. 맞는 말이죠. 리엘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주지만 디귿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한다. 리엘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괭이로 물을 파먹어 타시다가는 벼랑과 허파가 웃으시며가 저 디귿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엄마가 웃는 부분. 그래서 4번도 맞다. 관객은 미음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미음을 통해서니까 미음은 동이 트는군,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괭이는 복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진행과 인물의 정서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도구다. 처음에 괭이는 관객이 볼 수 없는 부엌 뒤의 밑줄, 노부의 동그라미,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관객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주목의 밑줄. 이후 괭이는 처가 노호부를 뒤따라 움직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처가 노호부 따라와서 노호부 후드럭 깠죠. 그래서 처가 노호부와 충돌하게 되는 매개체. 이게 바로 후드럭 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가 내면 신경을 직접 토로하지는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의 밑줄. 관객은 괭이에 대한 처의 집착을 보면서 처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노호부가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된다. 맞는 말이지. 있었지. B.
처가 노부부를 뒤따라 움직이는 계기 따라왔었죠. C. 둘이 싸웠다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면 신경을 직접 억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괭이를 들고 나와서 후드럭 까면서 우리 복자 안 죽었어. 이 괭이가 이게 무슨 괭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억제하는 기능이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겠어요. 그 다음에 처의 집착을 지켜본다라고 했으니까 이 괭이를 들고서 계속해서 지랄래.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이 괭이로 막 계속 땅을 파고 있었지. 물을 파고 있었지. 그러니까 뭐야? 물을 풀면 복조의 시체가 저기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렇게 험하게 죽은 것이 우리 복조일 리가 없어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4번부터 6번 봅시다. 불의의 집, 불의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겠죠.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린다. 드러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는 돌아본다. 어머니의 동그라미. 영이냐? 영희의 동그라미. 문을 열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얼굴이 부은 영호 동그라미, 영수 동그라미. 엄마, 영희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영희가 돌아오지 않을 거래. 둘 중 하나지. 첫 번째는 죽었거나 두 번째는 가출했거나.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 불고기 파티의 밑줄. 영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슬퍼해야 되지. 근데 파티를 한대. 뭔가 역설적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것도 애써서 슬픔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죠? 하고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얼굴은 왜 다쳤니? 불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얘기가 복잡해요. 하고 마당으로 나간다. 고급 레스토랑 비프 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철의 동그라미. 우철이가 영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건 아니겠네요.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영희가 접시에 고기를 서툴게 썰고 있다. 서툴게 썰고 있다의 밑줄. 그러면 스테이크를 먹는 게 익숙하다, 안 익숙하다? 안 익숙하다. 그래서 영인의 집안은 가난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켜보는 우철이가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준다. 익숙한 솜씨의 밑줄. 그럼 우철이는 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을까? 한번 짐작은 해볼 수 있지. 나는 가난. 내가 이런 것도 못한다고 남자가 대신 썰어준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집 부수는 소리의 밑줄. 해머 소리에도 밑줄. 집을 철거하는 소리거든요. 철거 소리라고 봅시다. 그럼 철거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산업화 시대입니다. 영희와 우철이가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조사하게 묘사되면 몽타주 된다. 불의의 집. 꽝꽝하고 소리나며 흔들리며 담벼락에 큰 구멍이 난다. 그러면 불의의 집도 이제 철거 대상이다.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온다. 점점 긴박하죠. 구멍으로 안에 전경이 보인다. 태연이 앉아 고기를 구워 먹어. 집이 부서지고 있는데도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일어납니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는 먼지의 마당.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상황 자체가. 인부의 대장이 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 마지막 파티의 밑줄. 그래서 집이 부서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고기를 먹고 있었다. 난쟁의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낯이 아니다. 인부들도 즐거운 낯이 아니다의 밑줄. 이 사람들도 뭐예요? 어떤 미안함을 가지고는 있다. 죄책감 같은 건 있다. 어머니가 익은 곡식을 접시에다가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를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오래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본인 집 부스러 온 사람한테 고기를 주고 있다. 얼마나 이 인류애적인 인간적인 사랑이야. 그치? 그래서 엄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 이 턱을 악물고 눈물을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물들에게 나누어진다.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이해됐죠? 비참함이에요.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아파트의 밑줄. 이게 바로 상징성이에요. 부자의 상징이었지 옛날에는. 알겠죠? 다소곳이 앉아있는 영희의 모습.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선 식구들 앞에 무어얗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를 큰 오빠를 좋아해 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모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3번부터 봅시다.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신나서 때려 부셨어? 아니지. 한숨 쉬면서 기다려줬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기억을 반추의 밑줄. 한마디로 뭐야?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내용 있나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불만을 나타냈나요? 조용히 고기 같이 구웠죠. 불이는 영호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호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좀 다쳤다고 설명을 했지? 그치?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영희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통해 신 94, 95의 묘한 신 95 불의의 집이 무너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의견,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벼락을 보여준 후에 담벼락에 난 구멍을 보여준다면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다 부서지고 보여지고 비참함이 보여지겠죠. 1번은 맞는 말. 담벼락에 구멍을 보여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한다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면할 거야. 봐봐. 담벼락에 구멍을 보여줘. 그리고 해머가 모습이 드러나야 된대. 그치? 그러면 이건 인부의 시선이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가 아니라 가족들의 시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벼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벼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것 같아. 안에 있는 애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3번은 맞는 말이죠. 담벼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 점점 가라앉는다라고 했으니까 집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내용.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다. 맞는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에서 2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2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 밑줄.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 영희가 밥 먹고 있는 장면 그리고 가족들이 불고기 꺼먹는 장면 이렇게 2가지죠.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플롯이라고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주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1, M2, MK, MN이라고 하고 부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다. 주는 M이고 부는 S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M-S, M-S 교차의 방식이죠.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 편집이라고 밑줄. M에서 S로 전환될 때 2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 유사성의 밑줄, 대조점의 밑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고기를 여기는 굽고 있고 그렇지? 저기서는 고기를 썰고 있고 이런 내용이죠.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과 S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의 밑줄. 이거는 몽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뉘어 있던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그래서 씬 94번 보이나요? 씬 94번 앞에 94 써져 있는 씬 봅시다. 앞에서 레스토랑 집 해놓고 몽타주가 딱 어때요?
고기 먹고 있다, 썰고 고기를 씹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90, 92, 96은 부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0, 92, 96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영이니까 부플롯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주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밥 계속 먹고 있고 쳐들어왔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주플롯과 부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 밑줄. 공간이 같은 곳인가요? 아니지. 레스토랑과 마당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기는 주플롯과 부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이다, 공통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영희는 스테이크 고기, 집에서는 불고기 고기를 먹고 있었다. 맞는 말입니다. 고급 아파트, 아까 아파트는 부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고 무너진 집, 영인의 가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대조를 통해 연계한 대목이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